야, 그런 이제 내란 꼴통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특검도 수사도 하나의 수단인 건데 지금 재밌는 게 내란 특검도 있고 김건희 특검도 있고 최혜병 특검도 있죠. 3대 특검이 보니까 압수물이 겹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겹치는 게 많은데 굉장히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선배? 그렇죠. 그만큼 그 자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냐. 공통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못된 짓을 저지른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3개 정도 가동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방증이라고 보고 사실 공조가 하면서 예를 들어 이종호 씨가 대표적이죠. 차상등 특검 하면서 또 그렇습니다. 삼부체크에서 연결되고 또 도이치모터스에도 연결되고 또 다른 게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전역마다 각 특검이 최상병 특검과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이 만나서 자, 이종우 씨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각자가 확보한 것들만 공유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각자 이게 업무 스타일이나 속도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각 팀에서 우리가 조직 관리하다 보면은 매번 공유하고 막 이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네. 늘 그런 에너지들은 내부 경쟁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쪽만 너무 잘하면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못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것도 생길 수 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좀 배제하게끔 윗사람들이 자리를 그러니까 특검이나 특검부들이 잘 방향만 잘 가름하면 잘 타주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들이 개문 발차했을 때 초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기 전까지 굉장히 빠르게 달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된 보도들이 많은데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김건희를 포함하여 오빠, 엄마 다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기추자님? 네. 아, 네,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진짜 많이 겸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김건희 씨는 한평생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이자가 지금 저질러 놓은 거를 따라가는데도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정리하는데도 진짜 머리가 깨질 지경인데 이 사람은 이걸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저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신기했던 게 모든 이 세 개의 특검이 뭐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쫙 한 곳으로 이렇게 쫙 모이는 기분이 들어요. 삼각형에. 그래서 그 약간 대마 잡으러 가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김건희 씨가 앉을 생각이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가족들의 이야기만 나오지 윤석열 가족이라거나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 그리고 여자 형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윤석열 얘기도 가족 얘기는 없네.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한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지금 다른 곳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나오는 것들을 퍼즐을 던져주는 기분이에요. 자, 피스를 막 던져주면서 자, 맞춰봐. 근데 맞추는데 자꾸 이렇게 김건희 얼굴이 이렇게 맞춰지니까요. 자모도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순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내란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윤석열은 지금 깜빵에 있고 김건희를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것도 사실인데 여하간 이제 그 김건희로 향하는 길 사실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물이 있는 것이 본인이 이미 선전포고를 하죠. 나 이렇게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로 저도 이제 기자 생활 꽤 했지만은 이런 대응은 처음 봅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이 아직도 V0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서초동 김 씨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네. 갑자기 술집 하나 내고 싶은데. 서초동 김 씨입니다. 그래서 근데 본인이 하고 어디 뭐 피부 미용실에 무슨 약속 잡고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조폭으로 취현해봐요.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웬만한 조폭들이 받는 혐의보다 훨씬 중대한 것들이거든요. 다방면에 걸쳐서 해악도 많고요. 근데 조폭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출석 요청을 해도 검찰이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하루 받고 3일 쉬어야 되겠어. 저녁 6시 넘으면 우린 피곤해. 거기까지만 해. 그리고 일정을 미리 협의해 주겠어. 그러면 검찰에서 뭐라고 씁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정말로 너무 황당한 소식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보도들이 이제 파편화돼서 많이 나오는데 기추아님 같은 네. 경우는 언론을 열심히 분석하시는 분이니까 특검 보도 이건 좀 아쉽다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특검 보도 아쉽다. 네. 아니요, 지금 저는 괜찮은데요, 요즘에. 괜찮아요? 네. 요즘에 뭐 나쁘지 않고. 네. 네네. 저는 그렇게 꽤나 열심히 잘 따라가고 아니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이제 3대 특검이 매일 압색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주요의 큰 얼개를 보여줄 수 있는 큰 그림에 대한 정리들이 약간 일부 보도도 있지만 그런 뭔가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수단들이 좀 약간 부족한 느낌? 이런 그거는 거 이제 특검 네. 이번 특검뿐 아니라 항상 제가 언론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모든 생활인들은 너무나 바쁘다. 그러면 기사 같은 걸 하나 뉴스 하나를 접하면 대략에 들으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가 좀 그려져야 되는데 너무 파편적으로만 던져주니까 이게 이것입니다라고 연결을 애써 끊거나 의도적으로 끊기도 합니다. 관련이 없는 것처럼 최대한 건조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 내용이라는 거를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으로 스토리가 그려지지 않으면 관심이 굉장히 빨리 사라집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염려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리고 갑자기 얘기 듣다 보니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윤석열 가족은 특검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수사 대상에 전혀 없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김건희한테는 문고리 권력이라는 불리는 수행들이 좀 많이 따라다니는데 윤석열은 또 이제 보면 그런 건 또 없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특이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바로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됐다기보다는 그냥 경로와 내 맘대로 우당탕탕 그 국정 운영에 따른 예를 들어서 뭐 최상병 특검에서 경로 가장 큰 건 내란이죠. 사실 압도적이죠. 그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 근데 이제 부정부패나 비리는 김건희 특검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많이 김혜성 나올 씨 것이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고 그렇죠. 네. 이미 나와 있던 도이치모터스, 양평 여러 가지들의 혐의도 양평도 이미 도로정책 팀장이 처음에 인수위 기간 중에 해당 용역업체에 이거 노선을 좀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꿔줘라. 그러면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하는 진술이 확보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딱 이거는 이제 비리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정황이 확인이 된 거라고 봐요. 이제 줄줄 나오겠죠. 이번에 김선교 양평이 지역구인 김선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상황 여러 특검에서 지금 막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도 단독 경쟁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요거 하나 지금. 단독이면 또 쓰고 요거 하나 단독이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너무 많은 거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긴 있어요. 네. 사실은 되게 중요한 뉴스라고 해도 우리가 각자 우리 삶에 바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쏟을 수가 없고 그러면 계속 뭐 이렇게 너무 작게 어떤 파편적인 또는 뭐 개별적인 뉴스를 했으면 나중에 좀 무감해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우려도 있겠는데 또 언론 입장에서는 약간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단독 경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볼 때는 둑이 터지기 직전 그다음에 토끼몰이의 거의 끝무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토끼무리의 끝으로 가려면은 김건희 앞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 협조가 잘 돼야 되는 상황인데 김건희를 쏙 빼닮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집사라고 하는 김혜성은 해외로 튀었죠. 지금 어디 있는지 소재도 불분명한 데다가 이종호 같은 경우엔 보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병면으로 대단한 게 지금 뭐 진술에 협조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와중에서 보면은 자기랑 도이치모터스 주가적 공범 뒤통수도 치는 굉장히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다가 이기훈 삼보토건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심사를 안 나오고 그냥 밀항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기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취재하거나 전달할 내용이 없잖아요. 저는 갑자기 말씀 주신 거에서 생각이 번뜩 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갔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 전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있네요. 아니 가족이 아무도 면회오지 않았다라는 기사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뭐 외롭다 이런 기사 봤잖아요. 저는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엄마나 여동생이 있으면 그들이 안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취재하지 않나요? 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고 찾아가서 엄마 찾아갈 수 있잖아요. 여동생 찾아갈 수 있잖아요. 김건희 씨 처음 봤을 때 어땠냐? 그 사람이 뭐 이러저러 어떻게 만난 걸로 알고 있느냐? 김만배 씨 누나가 집을 어떻게 했는데 당신 알고 있었냐? 여동생 알고 있었냐? 엄마 알고 있었냐? 당신들은 왜 찾아오지 않느냐? 지금 윤석열 심경이 어떤 것 같느냐? 김건희는 왜 저렇게 요구하는 것 같으냐? 당신의 며느리지 않느냐? 이런 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기사 안 나와요? 네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에? 만약에 이제 박성섭이 현업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취재를 시킬 아이템 같기도 한데 그 답이 참 이게 아마도 그 관계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관계는 네. 소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남동생이 윤석열이에요. 친했겠어요? 약간 차단입니다. 그래서 카톡 차단.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또 가서 얘기를 안 모르겠어요. 누가 이제 두드리는 사람이 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답변을 그런 받아내기 것들은 쉽지 않겠죠. 네. 시사 주간지 같은 데서 많이 맞아요, 내잖아요. 그렇게 했던 뻗치게 하고. 것들이거든요. 네. 뻗치게 하면서 근데 답변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좋은 그러니까요. 아이디어입니다. 아마 트라이한 데가 없으면 트라이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의 가족이나 친척과 관련된 내용은 정말로 지금까지 나오는 게 없는 반면에
김건희는 정말 온갖 유튜브나 보도에 사돈의 팔촌까지 나오니까 무슨 뭐 누구죠 고모도 만났다 그러지 않았어? 막 그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구구 세력 움직였다는. 너무나 이제 이게 다른 모습이다 그거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자면 인생 세웅지마다 이건 뭐 제 상상의 영역인데 만약 누님이 일단 누님인가요 여동생이 헷갈리는데 누님이 여동생.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이 아니 그 또 동생이 대통령인데 뭐 없어? 아이 그 새끼 말짱 꽝이야. 어? 그거 봐 와이프 치마 포기해서 그래가지고 그 처가댁이나 챙기고 있고 우린 정 끊었어. 그래서 집에 가면 아 대통령이 그래도 내 우리 동생인데 에이씨 뭐 이러고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다행이다. 그렇죠. 내가 괜히 섣불리 한마디 했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시상식했다가 네. 그래서 인생은 늘 세웅지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간에 수사 경과는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좀 화제를 좀 바꿔보면은 기추자님 같은 경우에 제가 사전에 네. 여쭤봤는데 네. 요즘 눈에 띄는 이슈로 방송 3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이상하다 이런 평가를 전해오셨습니다. 네. 안 이상한가요? 설명 좀 저는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반대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방송 3법 아니 왜 권력자가 권력을 내려놓습니까?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송법 반대하는 게 이재명이 하니까 반대한다 그냥 약간 그런 도식으로 움직이는 건가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필리버스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놀랍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저도 아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설명을 조금만 해줘도 진짜 우스꽝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인데 부탁드립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고 음. 설명이요.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너무 쉽게 권력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 방송 사장들을 함부로 바꾸는 거 하지 말아라. 물론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뭐 얼마를 몇 명을 늘리고 이런 얘기 들어갈 수 있지만 네. 그냥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거 왜 막상 내 손에 권력 들어오면 그게 어느 진영이든 놓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정부는 들어오면서 놓겠다고 한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도 그 진짜 일선에 계신 분들은 이거 왜 우리는 왜 빼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던데 그건 또 채워가면 되는 부분이고 방향으로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함부로 공영방송 흔들지 않겠다. 권력이 흔들지 못하도록 제도로서 법으로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판판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언론도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전달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경향신문 보시는 경향TV 보시는 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아니 근데 짧은 갖고 소견에 와봤습니다. 비추면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고 방송 3법이 없다고 한다면은 기존 관행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심을 수 있는 제도니까 방송 3법이 되면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건데 왜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지가 표면적으로 진짜로 당장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네, 너무 이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론이 뒷받침이 되면 니네 뭔 소리 하는 거야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언론에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 상세한 네. 이유에 대해서 네네네. 이게 얼마나 네. 우스꽝스러운가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까네. 지금 실고 있는 게 언론 관련된 뭐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이런 데서나 몇 개의 기사가 있을 뿐 크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아니 저도 지금 일감에 바로 안 떠오르는 선배는 혹시 그 상상의 영역이지만은 국민의힘 왜 반대할까 이 법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존에는 7대 4, 6대 3. 그러니까 KBS에서 11명, MBC나 그 EBS는 9명의 이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딱 그렇게 이사를 뽑는다만 돼 있고 이사를 어떻게 뽑는다는 거는 방송법에 없어요. KBS 관련 법이나 한국방송공사법이나 또는 방문진 법에 없습니다. 근데 관례적으로 그냥 KBS는 여권이 7, 야권이 4, MBC는 그랬구나. 여권이 6, 그러니까 방문진이죠. 네. 야권이 3 이렇게 됐어요. 근데 과반수니까 3은 가서 맘대로 하는 거지 얘기만 뭐. 할 예. 뿐이지. 그래서 KBS 이사에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제가 잘 아는 분도 계신데 안 먹혀요. 그 회의를 하면 의결 과정에서는 7대 4에서 4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그래 잘 들었어 하고 끝인 거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던 거죠. 근데 발의된 현재 방송법은 KBS 같은 경우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데 국회 추천이 5명인가 6명이 있고 그렇구나. 이것도 여야가 좀 네. 나뉘어지죠. 그다음에 학회 2, 그다음에 임직원 뭐 시청자위 2, 네. 그다음에 임직원이 또 찬성하는 어떤 분들 몇, 변호사 단체 2, 뭐 이렇게 좀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야권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학회가 돼도
자, 학회가 예를 들어서 보면 KBS 방송이나 미디어 관련 학회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진보 성향 단체가 많기 때문에 미디어 연구자 중에 그렇죠. 어쨌든 진보 단체가 가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 학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약간 여권 성향이 지금으로 따지면 여권 성향이 그렇네요. 있고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미디어 학자들은 이거를 그런 걸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아예 법으로 해놓자. 저도 이건 좀 미비하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학회가 이 정도 권위를 가진 학회냐?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런 애매한 건데 뭐 이런 애매한 날 몇 가지가 있어도 과거에 KBS의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보다는 훨씬 진일보된 거다. 그래서 그렇겠죠. 예. 물론 더 논의돼서 그런 애매한 것들을 좀 줄여서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일단 이 정도라도 가는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사장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 다수제를 채택을 했어요. 특별 다수제. 예전에는 네. 그냥 한 표만 더 많아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어쨌든 여권이 좀 더 힘이 많게 돼 있죠. 그러면 되는데 특별 다수제를 채택을 하게 되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은 걸러내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만약에 한 10년 뒤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거기서 막 하려고 하는데 아주 이상한 극우 인사가 될 때 당시 여권이 극우를 해도 특별 네. 다수제를 하면 걸러지게 되죠. 그리고 뭐 사장 추천으로 뭐 100명을 뽑는다. 전 좀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약간씩 디테일들에서는 조금씩 문제있지만 예전에 그냥 대통령이 사실 맘만 먹으면 임명할 수 있는 구조에 비해서는 좀 더 진일보된 구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야당은 어차피 바꾸는 거 진보 쪽 단체들이 많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여권이 머리는 잘 쓴 것 같아요. 아, 머리를 잘 썼다. 네. 네. 복잡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예? 야당이 물론 뭐 지금 이러면 진보 단체화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반대를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설명이 단순해야 네. 되는데. 그리고 미디어 학자나 잘 이해를 하지. 그래서 기자들이 이해가 안 돼서 기사를 못 쓰는 거였네. 내가 보니까 지금 그렇죠. 요즘에는 너무 어려워서 지금 복잡해서. 아시잖아요. 네. 들어가 보면 기사 뭐 몇몇 쭉 설명해요. 이제 데스크가 이거 쭉쭉쭉 설명하는데 국장에 야 이거 손쉽게 쓸 수 없어. 아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야 그럼 이게 누가 보겠어. 이렇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끔 자세히 설명된 기사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네. 네. 그래서 머리를 잘 썼다. 네.